다음은 사회부 이승환 기자. 지난번에 제가 오페산 터널 총기 사건 가해자 성병대 씨를 잡은 주폭 시민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불과 얼마 전에 서울 도심에서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우 이거 한 여자의 체계적인 복수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2월의 어느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사람에게 총을 쐈습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요. 30대 여성 조 씨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대 여성 유 씨가 함께 서 있었는데요. 이 유 씨는 경찰을 보자 이 여성을 쐈다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유 씨와 주 씨는 같은 산악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전세 버스를 타고 등산을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요. 자리를 갖고 살짝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툼이 있은 이후 이 둘의 사이는 점점 좀 멀어졌는데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동호회 사람들은 조 씨를 좀 두둔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급기야 유 씨는 동호회에서 제명까지 당하면서 모든 것이 조 씨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 씨를 향한 복수극까지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요. 날카로운 칼 또는 단단한 망치 등 이렇게 복수에 사용할 무기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엽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먼 거리에서도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엽총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지 허가와 그 수렵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날부터 육 씨는 복수만을 꿈꾸면서 이 엽총을 소지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수련면허 필기시험에 통과를 했고 이어서 일종 수련면허를 위한 5시간의 강습과 그리고 경찰에서 시행하는 총포 안전교육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엽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된 유 씨는 150만 원 상당의 중고 엽총과 총탄 10발을 이렇게 구입을 한 후에 경찰서에 등록하고 보관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맡긴 이 엽총을 쓰려면은 정해진 수렵 기간이 돼야 하는 건데요. 이 수렵 기간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그 겨울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울이 왔고 그 유 씨는 경찰서에서 엽총을 받아들고 바로 이제 조 씨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서 골목으로 조 씨를 부른 후에 유 씨는 조 씨의 그 허벅지를 향해서 총 3발의 총탄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발의 총탄 중에서 무려 2발이 명중을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하면서 이런 수개월의 복수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현재 유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야, 역시 무섭다. 여자의 한이 무섭긴 하네요. 근데 유 씨는 동호회에서 왜 제명까지 당한 겁니까? 예, 미혼이었던 유 씨는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6년이나 활동을 했는데도 그렇게 가까운 그 회원이 별로 없었고요. 반면에 피해자 조 씨는 그 한 2년 동안 동호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완벽하게 적응을 하면서 회원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 씨가 동호회 커뮤니티에 이 조 씨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의가 바르지 않다 등 이런 비방글을 수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오히려 이제 조 씨를 감싸 안는 분위기를 이렇게 보이자 이 유 씨는 더욱 흥분을 하면서 더 분노가 쌓여갔고요. 결국 이 글이 문제가 돼서 제명당하게 됐습니다. 동호회에서. 궁금한 게 이게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공부하고 또 기간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기다리고 그 와중에 법을 또 되게 잘 지키는 게 너무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유 씨가 그 엽총을 구입한 날 바로 그 조 씨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그렇게 친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유 씨가 조 씨의 집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동호회 모임을 하고 그 뒤풀이 자리에서 몰래 이제 유 씨가 조 씨를 미행해서 조 씨의 집을 알아낸 다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극도 조금 늦어지게 된 것도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을 뭐 뉴스 접했었는데 제일 깜짝 놀란 게 자수예요. 자수. 예,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그 사람만 해야 하는 거야.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는 어차피 난 죄값을 내가 받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건가요? 그 애초에 이 복수극을 계획할 때도 어느 정도 그냥 상해 정도만 입힐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유 씨가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고 이렇게 도착했을 때 유 씨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는 표정으로 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신동엽 씨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자진 신고 자수를 했다 그래서 아 그래도 사실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아유, 착한 사람이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하니까 더 무서울 다 수도 있네요. 계획이죠. 자수까지도 다 계획이죠. 처음부터 그럴 수 계획적이었어요. 있네요. 그 총에 맞은 그 부분은 어떠세요, 조 씨? 그 조 씨는 다리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는데요. 평소 활동을 하는데도 무리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총상을 입었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인 만큼 그건 정신적인 뭐 트라우마 때문에 그 심리 치료가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친하고 막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질투잖아요. 네. 뭐 윤정수 씨도 신동엽 씨랑 굉장히 오래된 사이잖아요. 아, 뭐 그렇죠. 근데 신동엽 씨가 김태현 씨랑 더 친해 보이고 뭐 이래서 서운할 때 혹시 없었나요? 내가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쟤랑 친하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친한 거예요. 가까워지기가 좀 힘드네. 무슨 소리를 해야지. 근데 이제 윤정수 씨가 예전에는 술을 진짜 전혀 남자랑은 안 먹어서 가까워지기가 좀 힘들었죠. 저는 이성이 없는 자리에서 도대체 남자들이 왜 술을 먹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성끼리 대화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많다는 걸 어느 순간 좀 느끼게 돼요. 지금 뭐 주변에 남은 건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안타깝지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지만 서울 내 그 검찰청에는 그 범죄 피해자 보호센터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심리 치료 비용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장시간의 그 심리 치료가 필요한 그 피해자 조 씨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